안녕하세요. 5인용 장석조 감독입니다. 어떻게 오늘 수요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입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주저리 떠드는 시간이 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방송도 아니고 이건 컨텐츠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팬분들의 댓글을 읽어주며 저 혼자 주저리 하는 그냥 팬 서비스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재밌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 바로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듣다가 주무시라고 만든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재미없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5인용 이야기가 주로 될 거고 여러가지 사는 얘기 그리고 작품 얘기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썰을 푸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지금은 명화마을 17편 막바지 작업 중이에요. 아마 내일까지 하면 17편 작업이 끝나고 사운드 작업은 좀 뒤로 밀고 그 다음 18편 바로 들어가서 한 16일 정도까지 끝내고 18일 날이 17편 업데이트니까 사운드 작업 후딱 하고 17편, 18편 해서 이제 존바라에 넘기는 게 제 일정입니다. 네. 오늘 폭력교실 올렸다가 인코딩을 잘못해서 또 다시 올렸어요. 조회수가 1편에 비해 많이 안 나긴 하는데 놔두면 계속 올라가겠죠. 워낙에 예전에 보셨던 분들이 많아서 작업일지는 그냥 요즘에 한 1000분, 2000분 그렇게 보시는데 그냥 즐겁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잠시만요. 이거를 잠깐 꺼놔야겠다. 굉장히 지루한데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듣다가 대부분이 끄시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하하하. 이 금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리플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어디를 읽어볼까? 이번엔 중간. 여기 하지마님께서는 우리 존바라에서 연재하시는 우리 감독님, 그쵸? 포르노를 끊으면 감독님이에요. 저보다는 개원 애니메이션과 1년 후배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입니다. 형님 보고 싶어요. 김수빈님께서 명화마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광고 끝까지 보는 것 말고는 없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하하하. 고맙습니다. 네. 진수킴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나 저렇게 해주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시다가 나중에 라디오 같이 엎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하하하.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작업은 빨리 해야 하고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비님은 2번 고생하셔야겠지만요. 고맙습니다. 넘넘님께서 이렇게 썰 풀면서 그림 방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림 작업만 빡시게 해서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녹음을 17편 한 작업하는 거를 한 1시간 정도 아무 말 없이 작업만 쭉 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17편이 나오고 나서 올려야 스포가 없겠죠. 네. 나윤호맨 윤호만맨 네 나윤호맨 월요병에도 일하는 야근에도 5인용 보면 극복 고맙습니다. 네, 이건 이쯤 있고요. 네. 이 금연에 대한 방법은 제가 실제로 끊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보세요. 정말 담배를 옆에다가 놓고 언제든지 필 수 있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없애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근데 담배는 제가 보니까 어떤 호흡기 질환 병동을 예전에 문병을 간 적이 있는데 한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담배에 못 끊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거 안 끊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끊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그분은 목 옆에 구멍을 뚫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담배라는 게 진짜 저도 사실은 요즘에 담배를 정말 피고 싶어서 꿈에서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 와이프에게 우리 딸들 다 시집 보내고 나서
살날 몇 년 안 남았을 때 그냥 담배 실컷 피고 싶다 그랬더니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만큼 담배는 처음부터 안 배우는 게 좋지만 배웠다면 정말 끊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어요. 담배 끊는 거. 저도 사실은 지금 담배 끊는 걸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걸 왜 끊었을까? 그 끊은 기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끊은 게 너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안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해요.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금연을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견이잖아요. 정말 걱정해주는 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본인이 핀다는데, 기호식품인데, 내가 핀다는데, 그쵸? 아무튼, 담배 피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끼견 되십시오. 제가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좀 알아봤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요. 라이브는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어떤 유튜버 분께서 소개해주는 게 있었는데 아재들 따라하기 좋게 해주셔가지고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볼게요. 나중에 아마 뜬금없이 테스트를 몇 번 할 겁니다. 놀라지 말아주세요. 어떤 분께서 제 거에다가 고등학생인데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좀, 네, 여기 순기홍님께서 구독자 155만 명 아닙니다, 김진용님. 구독자 지금 3만 명 조금 넘었어요. 네, 만들고 나서 구독 버튼도 달 줄도 모르고, 이게 정말 5인용 장석조 채널인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셔가지고, 구독자를 제대로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구독을 유도한 게 한 1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점점 계속 구독자를 늘려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네. 순기홍님께서 안녕하세요, 석조님. 저는 플래시 쪽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큐를 보면서 과거 과도한 경쟁시장과 그로 인한 서로의 살갗기로 상황이 안습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굳건히 플래시를 계속 만드시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플래시 게임을 처음 해보게 되면서 그 매력에 빠져서 진로를 이쪽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리 많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기껏해야 한 게임에서 신작이 한두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려나요? 해외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왕성하게 플래시 게임이 계속해서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해외의 플래시 시장은 어떤 편인가요? 네, 이런 고민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등학생이죠. 참고로 플래시 게임이 예전에 플래시 붐일 때 한참 간단한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당시에 플래시 게임도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단가가 상당히 비쌌죠. 게임 하나 만들어주는데 1000만원까지 받는 분도 있었고, 기본 500에 플러스 얼마, 그런 식으로 진짜 플래시 게임이 애니메이션보다 더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플래시가 이제 점점 소멸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똑같이 이제 취급을 받게 됐죠. 사실 플래시 게임이라 그러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랄까, 저렴한, 수준이 떨어지는 저렴한 애니메이션, 저렴한 게임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툴만 플래시를 썼을 뿐이지 그 플래시 게임도 그냥 하나의 무슨 아케이드 게임, 액션 게임, 그런 식으로 불려야 되거든요. 그쵸? 동의하십니까?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웹툰 볼 때 포토샵으로 그렸다고 해서 포토샵 툰하지 않잖아요. 그쵸? 어떤 페인터로 그렸다고 페인터 툰하지 않고요. 페이퍼 툰 그렇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웹툰, 카툰인데, 애니메이션도 그냥 2D 애니메이션이에요. 2 디지털 애니메이션, 그냥 2D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고 자꾸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를 의뢰해 주시는 분들도
플래시 애니메이션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플래시니까 당연히 싸겠지, 저렴하고 뭐 퀄리티는 뭐 고만고만 하겠지, 그 정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굉장히 수준 낮은 저렴한 게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잘못된 거죠. 참고로 제가 아시는 분께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현재는 앱 개발하시고 앱 쪽에 이제 게임 개발 1인 개발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외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게임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고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근데 방식이 거의 다 비슷해요.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플래시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을 만들겠다, 아예 그냥 다른 언어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많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서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분 말에 의하면 플래시 게임을 만들 정도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플래시 게임도 요즘에는 그 앱 있죠?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쪽으로 플래시 자체에서 그쪽으로 컨버팅 해주는 자체적인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보여줘서 한번 봤는데 정말 신기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몇 번 해보다가, 저는 사실은 게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포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애니메이션만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함이, 네, 홍순기님께서도, 홍순기 학생도, 그러니까 플래시 게임, 내가 정말 처음엔 플래시 게임에 반했지만 그 플래시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저는 미래를 1인 제작, 게임 제작자로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사실 드래곤 플라이트 예를 사람들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게임을 하나 정말 만들어서 그걸 통해 이제 큰 부를 형성할 수 있는,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마인크래프트 또한 어떤 개인이 혼자서 처음에 만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꼭 플래시 게임이 아니라, 플래시 게임을 내가 좋아해서 이쪽 게임 제작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었으면 플래시 게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언어들도 많이 공부하셔서 한번 1인 게임 제작자가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그 플래시 게임을 만드시는 그 형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그 어플과 게임 개발, 그러니까 1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수익 꽤 괜찮으십니다. 네, 정말요. 그러니까 외주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외주가 많이 들어와요. 워낙에 실력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학생, 순기님 같은 경우도 플래시로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게임을 만드셔서 또 앱에서 얼마든지 구동될 수 있게 플래시 내에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플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식 자체가 워낙에 그냥 낮은 아주 싼 게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플래시 게임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 장르를 붙이세요. 무슨 아케이드, 무슨 롤플레잉, 뭐 시뮬레이션, 그런 식으로 무슨 게임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 게임 개발하시는, 제가 알고 계신 분이 그쪽을 하고 계셔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봐서 그쪽 시장이 그리고 나쁘지 않대요. 현재 워낙에 게임 개발하시는 분 1인 제작자들이 많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실제로 게임에서 다니다가 회사를 나오신 분들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한 3, 4, 5 모여서 게임을 개발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팀에 실력이 좋다면 그런 팀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쵸? 그리고 우리 때도 만화를 그린다든지 어떤 걸 활동할 때 고등학생 때부터 팀을 짜서 그런 식으로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했던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왜냐하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괜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 시장 걱정 하시는 것보단 일단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젊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등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고집이 있어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족가네 그러고 잘 안 들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딱 나는 플래시 게임 하나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네. 쭉 볼게요. 사실 이거 제가 댓글 달아주는 화면을 찍었는데 조회수는 1300회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게 CS, 이게 사이버 수사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저한테 있는데 최근에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욕이 너무 적나라하고 재미없는 욕이고 그래서 이걸 틀어줄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한번 방송을 제가 스트림으로 하게 될 때 한번 틀어드리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무장색 패기는 원피스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강철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네요. 몸에 기를 둘러서 더욱 강력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아, 제가 아재라서 잘 몰라요. 그쵸? 네, 정재팡님께서, 박정재. 제 후임 이름이랑 똑같아서 기억합니다. 데빌님 역시. 그리고 폭력교실에서 이번 김창호, 이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이거 데빌님 맞죠? 네, 맞습니다. 원래 그거 녹음을 창호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창호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넣어야 돼서. 그리고 부른다고 창호가 또 바로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제가 그냥 했어요. 원래는 김창호 목소리를 제가 녹음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제가 제 목소리 녹음하는 걸 너무 창피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만약에 연예인 지옥에서 김창호 이병 목소리를 제가 녹음을 했다면 사람들은 지금 김창호 이병 목소리를 제 목소리를 김창호 이병 목소리로 알고 계시겠죠. 그쵸? 그렇게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그게 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오영태 나오잖아요. 저기 폭력교실에서 차렷 그러는 애요. 그게 싱맨 목소리예요. 그 연예인 지옥에서 그 오영태 목소리도 싱맨 목소리고요. 그 오영태라는 그 이름이 제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 대학교 시절에 같은 과 동기 이름이에요. 그 친구랑은 별로 안 친했는데 요즘 가끔 봐도 솔직히 좀 대면 합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살짝 머리에 탈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지옥 보면은 머리가 살짝 빠져있죠. 헬기장처럼. 근데 최근에 봤더니 머리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았나.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이 회복이 된 듯 하네요. 이건 또 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마치 손효석 캐릭터처럼, 그 형이 이제 제 동기잖아요. 그래서 동기들 이름을 거의 다 붙였어요. 제 연예인 지옥 캐릭터나 아니면 나오는 작품에는 제가 아는 대학교 동기 이름을 참 많이 붙였습니다. 뭐 정민철, 목욕탕병 이름이 정민철, 그쵸? 그리고 피돌이 이름을 피바다로 지었나 아니면 한바다로 지었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네, 뭐 김홍석 소대장, 그쵸? 김홍 이름이고, 뭐 김경호 행보관은 경호도 제 친구 이름이에요. 예, 그놈 제 동네 사는 친구고, 실제로 머리가 조금 크긴 해도 상당히 멋진 친구입니다. 김경호 소대장이 머리가 좀 크잖아요. 실제로 그 친구의 얼굴을 디자인을 해서 했는데 좀 미안하죠. 알지? 네, 여기 있었고, 네. 보통 제가 새벽에 올리니까 아침에 잠깐 보시는 분도 있겠고, 잠이 잘 안 와서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네. 한번 16편 댓글을 한번 볼게요. 참 많이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 많죠. 명화마을에 보면 이번 편에 동전 축구도 나오고, 뭐, 제로게임, 뭐, 보리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김선호님께서 거참, 고소에 맞는 장면 보다가 형이 야동 보냐고 보는 대신 티내지 말라네요. 하하하, 그 오해할 장면이, 그쵸. 그 맞는 장면이 좀, 그렇죠. 어, 참고로 명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편 고소희랑 주대발을 어떻게 계속 붙여놓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긴 해도 둘을 엮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고소희가 주대발의 팔을 부러뜨림으로 인해 아무래도 그 책임감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부러뜨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부러뜨렸어요. 둘을 이제 계속 붙여놓으려고. 근데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둘이 사귀는 단계까지가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고 나면 그래 니네 둘이 사귄다 그거지? 그러면서 관심이 급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대발과 고소희를 최대한 둘의 사이를 방해하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스토리는 저도 아직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은 둘이 사귀기 전에 그 부딪히고 서로 대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콩달콩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 사귀는 과정이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둘이 사귀어서 좀 더 발전한 19금을 보여주세요,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고로 19금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9금의 장면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한번 그 USB로 이제 이거를 뭐 1편부터 24편 그리고 특별판으로 한 19, 그 성인 버전을 하나 넣어서 그런 식으로 소장판으로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만들어 보려고, 그쵸? 근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천천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성인분들만 보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작할 땐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유료로 한다든지, 사실 유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되게 저희는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 프리첼 망한 거 생각나가지고요. 5인용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플래시 하나 보여줄 때 하나당 뭐 300원이든 500원이든 받고 보여줘라. 안 그럼 니네 망하지 않겠냐, 배너도 안 달고. 근데 저희는 프리첼에서 돈 1,000원, 2,000원 더 받으려다가 망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프리첼이 망한 그런 설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참 시도 자체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컨텐츠를 돈 주고 보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인용을 좋아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니까 무언가를 소비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굿즈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버릇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제작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존바라가 돼버리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또한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그쵸? 이렇게 뭐 그냥 걸고 상영만 했어도 수입이 꽤 괜찮았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잘 적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일단은 닥치고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참.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몇 분만 들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이 겸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에게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한 게 아닐까요? 부담을 덜고 최대한 부담이 없이 했을 때 결과가 항상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건 본인이 부담을 덜 느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겸손하지 않고 막 오만방자한 사람도 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력적인 사람들이죠. 그게 잘 안 됐을 때 겪을 망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체면이 깎아먹는 일이긴 하지만 마음껏 오만할 수 있다는 것도 자신감 아닐까요? 예전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또 개소리를 하자면 저는 20대에는 개 오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20대에 굉장히 겸손 잘 떠는 사람이 되게 미덕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왜냐면 살면서 개 오만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밖에 없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나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면 개 오만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 오만해도 객기로 봐줄 수 있는 나이대가 20대입니다. 뭐 1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그러다가 개 오만하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러다 보면 둥글둥글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요. 겸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종합격투기 있죠? 주짓수. 주짓수를 배우면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진대요. 왜냐면 나의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스포츠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함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짓수를 한번 해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본인이 엄청난 겸손해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대는 그냥 개 오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막 자만심 넘치고, 솔직히 자신감과 자만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자만심이 존나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으라고 저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한 거를 그대로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자만심인 줄 알았다. 자만심과 자신감의 차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허세도 좀 부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그런 거죠. 나를 채찍질하는 계기, 그게 자만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만심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물론 있겠으나 부릴 땐 부려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겸손해지면 사람은 거기서 만족해버립니다. 네, 반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한 번뿐인 인생 실컷 자만심 한번 부리고 잘난 척 실컷 하다가 죽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남들한테 부심거리고 항상 겸손하게만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때로는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도 그렇다면 그거는 주책이죠. 아니면 진정한 강자든가, 그쵸? 진정한 강자는 자신이 추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끝까지 오만해도 됩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꼿꼿하게 선비정신, 본인이 지금 시궁창에 빠졌어도 자신은 고개 꼭 빳빳이 들고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오만하게 나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겸손함을 급하게 배우게 되면
급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급 찌부러들죠. 그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현실에 찌든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20대나 10대가 계신다면 마음껏 오만해지세요. 자신감. 인생 뭐 있습니까? 불알도 쪽밖에 없어도 가슴 쫙 펴고 그러고 사는 거죠. 저는 5인용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죽는 소리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고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죽는 소리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야, 요즘 어떠냐? 그럼 좋아. 존나게 좋아. 잘 지내. 그래요. 그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씨발 존나 힘들어 좀 도와줘 그런다 그 사람이 도와줍니까? 위안이나 얻고 가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 굉장히 즐겨요. 저 새끼가 나보다 잘 나가면은 급 우울해지고 저 새끼가 나보다 못 나가면은 갑자기 내 처지가 올라간 것 같이 기뻐합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들은 안 그렇겠죠. 하지만 이 세상엔 진정한 친구를 가장한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해 내가 잘 나갈 때는 옆에서 알랑거리면서 있다가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잘 못 나가면 순간 잠수하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넓다고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관계 넓다라는 건 말 그대로 넓고 좁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 어떤 친구, 절친 한 명에게 모든 공을 쏟고 그 친구와 정말 절친하게 지낸다면 그것 또한 성공한 인생이죠.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런 친구가 100명 있어. 걔 뻥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아마 그 새끼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든지 지 부모한테 똑바로 안 한다든지 정말 가까이 있는 형제나 자기 마누라한테 똑바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오히려 인간관계가 좁고 그 소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정에 충실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야 남자는 그래도 좀 사람들 이것저것 만나고 그래야지 라고 막 설레발 쳤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녹화를 떠놓고도 안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좀 창피한 거 같은 경우는 안 올려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들을 다시 또 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업그라운드에서 실제로 들으셨던 이야기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개의치 않고 제 모토가 이 영상의 모토가 처음부터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어느 한 편 그냥 골라서 들어도 듣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겁니다. 참고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즐겨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좀 사람을 좀 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나는 굉장히 선의에서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그 사람은 참견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20살, 그러니까 5인용 시작하고 나서 1, 2년 때가 제일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제일 오만했던 시절 같아요. 오만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일 팔딱팔딱거렸죠. 자신감도 굉장히 컸고 굉장히 액티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네. 근데 참견과 조언이라는 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분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분이 있는데, 참견이라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저한테 조언을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이 될 말들을 막 이것저것 찾아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상황이 좋고 제가 상황이 조금 안 좋다라는 판단이 들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견이라는 건 제가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언이라는 건 제가 내 말대로 구태여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게 조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 그 말이 맞다. 네, 정말. 그러니까 보통 내가 굉장히 애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얘기한 대로 하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굳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 네 선택이니까 라고 그냥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뭣도 모르고 막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짜났을까요? 그쵸? 어쭈 네가 조금 잘 나간다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가짜구나 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멍청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이불을 찰 수 있는 그런 거죠. 구태여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 입만 아프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자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랑 아니면 내 시시콜콜한 걱정. 그 둘 중에 거의 해당이 돼요. 정말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원래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자기 걱정 늘어놓는 사람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들어주고 가만히 들어주고 호응 잘 해주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술 열심히 먹다가 고맙다 그러고 가요. 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로 술을 사줍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자랑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랑하러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랑을 잘 들어주죠. 그러면서 호응도 잘 해줘요. 대신에 술값은 네가 내라. 왜? 네 자랑하는 거 내가 열심히 들어줬으니 말이야. 네. 근데 열심히 자랑해놓고 술값 안 내는 애들 있어요. 나 잘 나간다고 자랑해놓고. 그럼 잘 나가는 게 아니지. 네가 정말 잘 나가면 술값 내 이 차도 네가 싸 임마. 열심히 들어줬잖아. 근데 대부분 그건 좀 막 그래. 그러면 허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친구들 이야기는 중간에 많이 끊어요. 그래 너 정말 좋겠다. 그리고 끊고 다른 쪽으로 슬쩍 돌리죠. 근데 주로 잘 들어줍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술을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그 친구 자랑도 듣고 적절히 자극도 받고 그러고 오죠. 주로 술 먹을 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남을 바보로 만들어서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어떤 의미냐면은요. 술자리에서 내가 이 분위기를 주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 않는데 그냥 술 먹으면서 친해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띄우려고 어떤 유머나 아니면 공통 관심사에서 아니면 센 척을 한다든지 그런 식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웃기는 아주 못된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된 개그라는 게 잠시만요. 그거를 이제 개그맨들은 못된 개그라 그래요. 누구를 깎아내려서 웃기는 거. 그게 개그 중에 가장 쉬운 개그라고 하더라고요. 김재동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누나, 엄마한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약간 좀 누나들과 있었던 실수, 그러니까 가족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면서 웃기잖아요. 그게 가족 개그고. 근데 이제 너는 병신이잖아, 병신아, 뭐 그런 식으로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 병신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게 성공해 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웃기려고 하죠. 그러면 그 술자리에서 이제 농담으로 그 사람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은 좀 당황스러워도 같이 허허 그러고 웃고 넘어가지 않으면 왠지 자기가 소심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다른 저항 없이 그런 언어 폭력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두 번 계속 쌓이고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죠.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런 애들도 몇 명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시도 자체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요. 미안한데 내 얘기로 웃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다음부터 조심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와는 인간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은 잘 모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쪼크의 대상이 자기가 되면 굉장히 정색해요. 엄청 열받아 하죠.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개그를 똑같이 당하면 엄청나게 정색을 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요. 그게 뭐야. 네가 하면 개그고 내가 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하면 농담이고 내가 하면 악담이냐. 그런 거죠. 본인이 들어서 기분 나쁜 악담이라면 남이 들어도 똑같이 기분 나쁜 악담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제 나이가 40 정도 되니까 인간관계가 상당히 정리가 돼요. 만났을 때 피곤한 사람들은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두 녀석이 먼저 급하게 서둘러서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친한 친구를 만들지 않아요. 그 외에 몇 명 친한 친구들이 더 있는데 그 친구들만 만나요. 지혁이도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죠. 몇 명 안 돼요. 있는 친구들만 정말 있는 친구들만 잘 연락하고 관계 잘 유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멀어지면,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그리고 연락이 뜸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 왕래를 안 하게 돼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죠. 제일 많이 인간관계가 갈리는 건 결혼인 것 같습니다. 결혼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나는 쟤한테 20만원의 축의금을 보냈는데 쟤는 나한테 5만원 밖에 안 했어 라는 게 되게 사소하게 보여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에 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안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게 되게 사소할 것 같잖아요. 인간관계는 어떤 큰 걸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걸로 인간관계가 깨지죠.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세세한 거 잘 챙기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꾸준히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지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한 사람도 별로 없다고 절대로 나는 인간관계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친한 그 한 사람이 그 100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거랑 녹음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플래시 그거 물어보시는 분 그것 때문에 그거 대답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길어졌네요. 네. 네, 댓글들 한 번 더 읽어보고 이건 오랜만에 이웃집 오인형이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조광현님께서 안녕하세요 장석조 감독님. 오인용을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접하고 매해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떠올라 연예인 지옥부터 신현지, 중년탐정 김정일 등등 다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만화 무료로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간히 보면 욕설이 많아서 보기 거북하다, 추천하기 거북하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사람 취향 같아요. 다 어린애들은 보면 안 되겠지만 다 큰 사람들 중 간혹 시원시원한 욕설도 어느 정도 나오면 빠르게 적게 되는 맛에 보곤 하거든요. 아마 오인용 팬분들은
분들은 다들 그런 맛에 빠져드셨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정말 만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몇 년이 지나도 유치하지 않고 진부하지도 않고 내용을 알고 봐도 재밌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이렇게 제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하고 채널을 관리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댓글들을 보고 항상 기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도 제가 단 그냥 몇십 분이 들으시더라도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그냥 고마워요. 서비스로 계속 하고 싶어요. 단 한 번만 들어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저도 작업 어느 정도 하다가 2시 반 정도에 일찍 잠들어야겠네요. 내일도 작업하는 모습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저리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산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질큼 꼬세요. 고맙습니다.